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앞서는 오셨나요? 코로나19 사태 관련 의협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간담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님과 코로나19 대응특위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서 지난 2월 하순일에 오늘 두 번째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적인 또 국가적인 초비상 상황에서 미래통합당과 의원님들의 가장 제1의 또 지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3만 의사들을 대표하는 우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미래통합당의 관심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깊은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감염병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대확산 국면을 맞이했는데 이 사태를 우리가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또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큰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들이 환자들을 조기 진단, 조기 격리, 조기 치료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3월 2일 날 너무 늦었지만 환자 분류 기준하고 입원 기준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들은 생활치료시설이라는 시설 격리를 하게 됐고 중증 환자 20%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 이상만 입원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환자들의 사망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확산이 대규모로 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1차적인 가장 중요한 목표를 환자들의 사망률을 낮추는 것으로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 조기 격리, 조기 치료가 지금은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지역사회 전파 차단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확산의 속도를 지금 크게 확산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파 차단 운동으로서 저희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번 주에 3.11 운동을 제안한 것입니다. 3월 첫 주 동안 사회적인 거리두기, 외출을 자제하고 행사 모임, 각종 종교 행사 모두 취소하고 외출을 필수적인 일에서 하더라도 2m 이상 늘 거리를 두자. 그리고 직장에서도 최대한 배려를 내서 휴가라든지 재택근무라든지 활용해서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접촉하는 이런 환경을 피해서 전파를 차단하자. 이것도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속도를 늦추자는 것입니다. 결국은 늦춰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시간을 벌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에서는 약간 지금 뒤로 밀렸지만 해외 감염의 차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중국 강릉에서 유학생의 어떤 확진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공항에 들어왔을 때는 무증상이었습니다. 강릉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항문을 열어두면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역으로 또는 상위 10개 지역으로 해서 입국 금지, 그리고 또 위험지역, 일본이라든지 이탈리아, 이란 같은 위험지역으로부터 전면적인 입국 금지는 아니지만 제한적인 입국 제한, 이런 조치들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 이 사태를 안정화시키고 조기에 종식시키는 큰 세 가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의학적 원칙들, 전략들을 제시를 해야 되고 정부가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심각 단계로만 올려놓고 심각 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사태를 많이 지금 정말 안 좋은 상황까지 왔지만 여기에서도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잘 수습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어떤 지금 다소 늦고 약간 무사안일한 이런 어떤 대응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님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은 어떤 질타와 또 때로는 격려 이런 걸 통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인 여러분들께서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오늘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정책에 반영하고 힘을 함께 모으고자 우한 코로나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현장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의협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상시 상황이 아니라 전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과중한 업무 때문에 실신 상태에 빠졌지만은 또 깨어나자마자 곧바로 진료를 계속 이어간 한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감동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한 코로나에 맞서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사투를 벌이면서 고생하고 있는 전국의 의료진 그리고 의사협회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사태 초기부터 우한 코로나 확산을 막고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번번이 무시했고 또 사태를 이 지경으로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보건당국은 전문가들 그리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는 마스크를 공급했다고 했지만은 국민들은 마스크를 현장에서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부 정책과 현장의 괴리는 국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유치원 또 초중등 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의 개학일이 2주간 추가로 연기됐습니다. 정부가 돌봄 대책을 내놨지만은 학부모들은 안내도 신청도 어렵다면서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처라고 하면서 불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이 내놓은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고 보완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말 그대로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둘째로 그러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병상 부족, 장비 부족은 물론이고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한계치를 넘어선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 명령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3,000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료용 마스크, 또 고글, 비접촉 체온계 등 의료 및 보호장비 지원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늦장 부릴 때가 아닙니다. 예비비 또는 특별 교부세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우선 집행하고 또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당론으로 3대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의 지원, 또 병상 지원, 서민 긴급 생계 지원, 중소상공인 지원 이런 것으로 대구, 경북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당 차원의 구호물품 지원과 모금운동 등을 전개해서 우한 코로나 대응에 힘을 모으는 데도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의사협회를 비롯해서 대구시의사회, 대구의사회 등에서 많은 노력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우한 코로나를 극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굳게 믿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자원봉사 등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의협과 또 전국의 의료진 여러분들이 많은 애를 써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태를 잘 극복해서 위기를 조속히 종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 지역의 지금 확산 속도가 아주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정부에서 대구에 확산이 급격히 증가한 게 벌써 2주가 넘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대구에 가장 큰 문제가 병실이 없어서 2,000명 이상이 자가격리돼 가지고 제대로 된 경증도 있고 그렇지만은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이런 것은 정말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없는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대구의 병실 확보 문제를 정세균 총리께서 직접 현장에 내려가시는 만큼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정말 답답하고 걱정이 큽니다. 그리고 의료진들, 우리 대한의사협회 의사들의 아마 많은 탈진이 현재 예상되고 또 간호사 또 여러 병원에 종사하는 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대구에 집중적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대한의사협회 우리 회원들의 오늘 그 전문적인 식견을 저희가 좀 듣고 또 정책 또 제도적인 개선 시급한 문제 해결에 저희 당이 또 앞장서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벌써 10만여 명이 가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4,000명 이미 넘어섰고 사망하신 분도 28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지금 4번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부가 방역 1차 방역 실패했어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그 팬데믹으로 우리나라가 지역사회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는 걸 그나마 저지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통해서 감염원의 네트워킹을 끊어가는 작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중대본이 지금 만들어졌고 분명히 그 계엄 상황에 맞춰서 모든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발휘만 하면 우리 국민들 생명이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가 증가하고 사망이 이게 지금 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의사 한번 보지 못하고 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 하루라도 빨리 모든 행정회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대한의사협회에서 공고했던 입원, 분류 모든 중요한 것은 경증 환자든 중증 환자든 단 한 분이라도 집에서 의사 한 번 안 보고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확진자에 대한 중증도에 따른 입원 기준안이 지금 시급하게 마련이 되어야만 하고 이에 따라서 1, 2주 내에 하루라도 빠르면 그만큼 환자들이 방치되지 않고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책하는 시설과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 사례로 그 앞에 보시면 코로나19 확진자 중증도에 따른 입원 기준안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어느 정도 이전에도 드렸습니다. 사례를 본다면 증상에 따라서 중증도 분류 기준을 보면 무증상과 경증 환자들은 호텔이나 연수원 같은 시설 격리를 시설에서 모니터링을 집중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여기서 의료인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서 밥만 먹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경증 환자도 의료 혜택을 최선의 그나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의료 혜택을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증으로 넘어가신 분들은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감염 전문병원 혹은 국가지정 음압병실 이런 곳으로 가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도록 효율적인 의료시설의 분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중한 경우에는 당연하게 국가지정에서 음압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것이 지금 국가지정 음압 중환자실이 굉장히 적다는 건 박은숙님 아시겠지만 지금 단 한 세트 중환자실을 한 개라도 한 베드라도 더 늘리고 있는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급증하는 이 속도를 따라잡기는 굉장히 역부족일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정말 현재 중대본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